서막, 운명의 시작, 비범한 여인 조선의 심장, 한양의 번화한 거리 한구석에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한 여인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유심, 훗날 희대의 요부 혹은 비운의 왕비로 기억될 장희빈이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역관으로 꼽히던 장영의 딸로 태어났다. 비록 서출의 딸이었지만 옥정은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앵두같이 붉은 입술,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한 번 본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집안은 역관이라는 직업 덕분에 부유했지만 양반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기에는 신분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다. 옥정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언젠가 이 견고한 성벽을 뛰어넘으리라 다짐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보는 남다른 눈과 시대를 읽는 비범한 지혜가 있었다. 그녀의 야망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곳, 바로 왕이 있는 궁궐로 향하고 있었다. 운명은 그녀의 편인 듯했다. 종친인 동평군 통빙준의 주선으로 옥정은 마침내 궁녀로 입궁하게 된다. 그녀가 처음 발을 디딘 궁궐은 화려함과 냉혹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세들이 얽히고 설켜 거대한 거미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옥정은 이 거대한 게임의 법칙을 빠르게 간파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그녀에게 손짓했다. 젊고 혈기왕성한 군주 숙종 숙소에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노련한 신하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다. 그는 옥정의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당돌함과 총명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숙종의 마음속에 옥정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 바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였다. 그녀는 미천한 중인 가문 출신의 옥정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명성왕후에게 옥정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실의 기강을 흔들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결국 명성왕후는 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으라는 엄명을 내린다. 숙종의 사랑도 어머니의 완고함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옥정은 눈물을 머금고 궁을 떠나야 했다. 권력의 정점을 눈앞에 두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옥정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궁 밖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규합하며 다시 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숙종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을 내쫓은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랑은 이제 야망의 다른 이름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것은 비극의 서막이자 파란만장한 그녀의 삶 제이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막, 사랑, 권력의 날개가 되다 궁궐에서 쫓겨난 장옥정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궁 밖에서의 생활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영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인난인 세력의 핵심 인물들과 교류하며 정치적 감각을 키웠고 숙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에게 숙종의 사랑은 단순한 연정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를 그토록 미워했던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자 숙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다. 재회의 순간 숙종의 눈에는 그간의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옥정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궁으로 돌아온 옥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순진한 궁녀가 아니었다. 인내의 시간을 거치며
그녀는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그녀는 수건수엔으로 책봉되었고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후궁의 자리에 올랐다. 옥정의 등장은 조선 궁궐의 거대한 파란을 몰고 왔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숙종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다. 숙종은 그녀의 지혜와 판단력을 신뢰했고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그녀와 논의했다. 옥정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남인 세력이 정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녀의 거처인 취선당, 조산당, 은 남인들의 사랑방이자 정치적 논의가 오가는 중심지가 되었다. 사랑은 그녀에게 권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야망은 후궁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여인의 자리, 바로 국모고무의 자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인현왕후라는 또 다른 태양이 버티고 있었다. 인현왕후는 명문가의 딸로 덕과 지혜를 겸비한 어진 왕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왕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1688년 옥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그녀가 마침내 숙종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왕자 탄생의 소식에 숙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들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남인 세력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옥정은 아들을 낳자마자 소의 저기를 거쳐 빔으로 책봉되었고 희시라는 아름다운 호를 하사받았다. 이제 그녀는 장희빈이라 불리게 되었다. 왕의 아들을 낳은 희빈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숙종은 이 아들을 원자문, 즉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다. 인현 왕후를 지지하던 서인지신 세력은 아직 왕비가 젊다는 이유를 들어 원자 책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영수들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다. 이는 단순한 왕위 계승 문제를 넘어 남인과 서인 두 붕당의 명운을 건 싸움이었다. 숙종은 분노했다. 그는 이를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그는 자신을 반대하던 서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송시열을 이마, 균열, 욕망의 그림자 국모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숙종의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고 아들인 세자 윤유는 무럭무럭 자라나 그녀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해주었다. 그녀의 친족과 남인 세력은 조정을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의 벽에 가로막혔던 과거의 장옥정이 아니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중전의 자리는 그녀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무게의 책임과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다.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자리였다. 그녀를 국모로 인정하지 않는 서인 세력의 차가운 시선은 등 뒤의 비수처럼 항상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숙종의 사랑이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절대적인 사랑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숙종은 변덕스럽고 예민한 군주였다. 그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만큼이나 빠르게 식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장희빈은 자신을 향한 숙종의 총애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했다. 숙종의 사랑이 식는 순간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불안은 집착과 질투로 변해갔다. 그녀는 숙종의 주변을 맴도는 모든 여인들을 경계했다. 사소한 눈짓 하나, 미소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궁녀들을 다그치고 벌을 내렸다. 한때 총명하고 당돌했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여인만이 남았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숙종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현명하고 아름다운 옥정의 모습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숙종의 눈에 새로운 여인이 들어왔다. 패비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 출신의 무술이 최시소이시였다.
훗날 숙빈 최씨가 되는 그녀는 장희빈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화려하고 강렬한 장희빈과 달리 그녀는 소박하고 온화했으며 지혜로웠다. 숙종은 최씨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에 끌렸고 그녀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숙종의 마음이 새로운 여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희빈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숙빈 최씨를 모함하고 심지어는 잔혹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 그녀의 악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숙종의 귀에 들어갔다. 숙종은 경악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변해버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장희빈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차갑게 식어갔다. 정치적 상황도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권력을 독점한 남인 세력의 부패와 전횡은 극에 달했고 민심은 등을 돌렸다. 숙종은 남인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내쫓았던 서인 세력과 패비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곧 서인의 재집권을 의미했고 그것은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악행과 남인의 전횡을 빌미로 칼을 빼들었다. 1694년 그는 서인 세력을 다시 등용하고 남인들을 축출하는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것이 바로 갑술한국 가슈간주이다.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희빈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다. 숙종은 마침내 비정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켰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5년 남짓한 짧은 영광의 시간은 악몽처럼 끝나버렸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궁모에서 후궁으로 추락했다. 그녀가 거처하던 화려한 교태전 겨다이덴을 떠나 쓸쓸한 취선당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숙종의 산마, 파멸, 핏빛으로 물든 최후 희빈으로 강등된 장씨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만인의 칭송을 받았던 그녀는 이제 취선당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채 패배자의 서름을 곱씹어야 했다. 그녀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았고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궁궐의 인심은 끓는 물보다 더 빨리 변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숙종의 냉대였다. 자신을 향해 그토록 뜨거웠던 왕의 사랑은 이제 차가운 경멸로 변해 있었다. 숙종은 그녀의 거처에 발길을 끊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외면했다. 반면 다시 중전으로 복위한 인현왕후와 새로운 총애를 받는 숙빈 최씨의 위세는 날로 높아져만 갔다. 특히 숙빈 최씨가 아들 연인군 옌다쥔 훗날의 영조인조를 낳자 장희빈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연인군의 존재는 자신의 아들인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세자인 아들뿐이었다. 아들이 무사히 보위에 오르기만 한다면 자신은 데비다페가 되어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인현왕후는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세자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서인 세력 또한 함부로 세자를 해치지 못했다. 장희빈의 마음속은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찼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졌고 점차 비이성적인 방법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 신당신허를 차려놓고 인현왕후와 숙빈 최씨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화살을 꽂고 밤낮으로 악담을 퍼부으며 그들의 불행을 기원했다. 이는 궁궐법도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끔찍한 행위였다. 사랑의 눈이 멀어 시작된 그녀의 야망은 이제 광기 어린 저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던 1701년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온화하고 덕이 높았던 왕비의 죽음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인현왕후의 죽음과 관련하여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숙빈 최씨의 입을 통해 숙종의 귀에 들어갔다. 숙빈은 숙종에게 장희빈이 취선당에서 저주굿을 벌인 사실을 고했다. 숙종은 반신반의했지만
곧이어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쉬선당 깊숙한 곳에서 인현 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만든 흉물들이 발견되었다. 함께 굿을 벌였던 무녀와 궁녀들의 입에서 모든 자백이 쏟아져 나왔다. 숙종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이 공모를 저주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숙종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연민마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왕으로서의 비정한 결단뿐이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즈준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장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버텼다. 그녀는 세자를 붙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죽어야 한단 말이냐 라며 울부짖었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결국 숙종은 그녀에게 사약스열을 내렸다. 1701년 10월 10일 검은 사약 그릇이 그녀의 앞에 놓였다. 장희빈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숙종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 중전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사약을 마셨다. 피를 토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의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생이 마감되었다. 그녀의 나이 42이었다. 사랑으로 시작해 권력을 얻었지만 그 사랑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른 여인. 그녀의 죽음은 조선 궁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장희빈이 죽은 후 숙종은 앞으로는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반포했다. 이는 제2의 장희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장희빈의 죽음은 그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인 세자, 훗날의 경종계은은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평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야 했고, 이는 그의 짧고 불행한 치세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결론, 사랑과 권력, 그 비극적 딜레마 장희빈 장옥정.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요부, 악녀, 권력의 화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국모를 저주하고 정적을 잔인하게 핍박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분명 탐욕과 질투, 그리고 광기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과연 그녀는 처음부터 악녀였을까? 그녀를 그토록 처절한 파멸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삶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미천한 신분의 궁녀였던 그녀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고 그 사랑을 발판 삼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고 싶었다. 어쩌면 그녀의 야망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발을 디딘 궁궐은 순수한 사랑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권력을 향한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순수했던 사랑은 점차 권력욕으로 변질되었고 불안과 질투는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숙종의 사랑이 곧 권력의 원천이었기에 그녀는 그 사랑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랑은 손안의 모래와 같아서 세게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법이다.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고 결국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사랑과 권력은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어디까지 자신을 버리고 타협할 수 있는가? 그녀의 삶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준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마지막 절규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장희빈, 그녀는 비록 패배했지만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사랑과 야망,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 우리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선의 기억 속에 그녀는 가장 화려하게 피었다가 가장 비참하게 져버린 한 떨기 붉은 꽃으로 남아있다.